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사윤 강사입니다. 자, 저희 구독자 수가 이제 1000명 넘어갔는데 여러분 아주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봐주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어쨌든 힘이 나는 건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항상 애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자, 오늘은 지난번 강의에 이어서 니즈 환기의 7가지 요소 제가 말씀드렸죠. 첫 번째, 첫인상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첫인상만 잘해도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고객은 이미 사인하고 있다. 여러분 이게 북두의 신권에 나오는 굉장한 내용이죠. 그래서 이제 제가 패러디를 좀 해봤습니다. 고객은 이미 여러분들이 제안하는 거에 이미 사인을 하고 있다. 얼마나 즐거운 상상입니까, 그죠? 첫인상만 잘 잡아놔도 이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 첫인상을 잘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해서 항상 이 용어 좀 가꾸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뭐 이쁘게 하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전문가적인 이미지를 갖추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복장부터 모든 것들, 심지어는 볼펜이나 아니면 어떤 가방 이런 것까지 뭔가 일체화되게 돼요. 전문가적인 이미지가 쫙 배어나와야 돼요. 그것만으로도 여러분들 초도효과가 강하게 딱 뇌리에 박히면요. 그러면 상담은 일사천리가 진행이 됩니다. 사실 전화 단계에서 접근 단계에서도 이미 이미지가 구축된 거거든요. 자, 대개 여러분들 항상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세일즈맨 그러면은 보통 우리 소비자들은 생각하기에 뭔가 귀찮게 하고 사람 피곤하게 하고 필요하지도 않은 물건 뭔가 자꾸 제안하고 이런 부정적인 이미지가 완성되기 마련이란 말이죠. 안 그런가요? 여러분들은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은 뭐 갑자기 누군가가 나한테 뭐 물건을 팔려고 하면은 긍정적인 이미지보다는 대개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뭔가 부담된다 이런 게 많이 된단 말이죠. 근데 뭔가 이 사람은 좀 대가 다른데 이 사람은 좀 약간 느낌이 다른데 그러니까 약속이 잡히는 거예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첫 이미지가 이미 이 전화, 통화 아니면 그 뭔가 내가 컨택할 때 DM이랄지 그 단계에서 이미지가 이미 형성됩니다. 그게 이제 여러분들 만나는 순간에 딱 이미지가 거의 3초 이내에 걸판나요. 그래서 실전에서는 여러분들 고객 딱 만났을 때 3초 이내에 이미 첫인상이 각인이 돼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빈발 효과보다는 자주 나중에 만나갖고 이미지 개선하는 것보다 초도 효과를 만들어갖고 초도 효과로서 첫인상을 강화하고 그 다음에 자꾸 방문을 통해서 그 이미지를 강화시키는 게 항상 상담의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자, 오늘은 그 나머지 요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객은 이미 사인하고 있다. 자, 첫인상이 이제 구축이 됐습니다. 다음 단계 뭔가요? 자, 상담 환경이라고 말씀드렸죠. 상담 환경. 자, 물론 다른 거 생각하시는 분도 많겠지만 이게 제일 압도적이에요. 보통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제 경험상 첫인상이 70%고 그 다음에 20%가 상담 환경이고 나머지 있죠. 나머지가 10%예요. 그만큼 1, 2번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 왜냐하면 여러분들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장사 시작하면은 뭘 봅니까? 첫 번째 브랜드, 사업 아이템, 두 번째 장소 아니에요? 목. 여러분들 그 목에 뭐 우리가 여러분들 그냥 물건 사러 가실 때도 뭐 첫 번째 브랜드 보잖아요. 두 번째 목이잖아요. 뭐 여기가 장사 잘 되는 데인가 아닌가. 그러니까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음식점이 유명하고 사람들이 빠글빠글해는 그런 후감 효과, 이 시각 효과. 그 다음에 거기가 이 목이 좋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목이 좋으면 권리금도 붙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영업도. 상담 환경을 정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상담 환경만 잘 구축되어 있고 처음에 브랜드 이미지가 잘 되어 있으면요. 충동 구매가 일어나요. 막 필요하지 않은 물건도 사요. 여러분들. 이 사람은요. 이런 겁니다. 원래 세일즈라는 것은. 여러분 집에 가보시면은 뭐 필요 없는 물건 많잖아요. 내가 순간적인 충동으로 구매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똑같습니다. 영업도. 자, 최고의 상담 환경을 구축하라. 최고의 상담 환경은 뭐겠습니까? 영업인이 다 통제할 수 있는 환경을 말하죠. 가장 좋은 건 여러분들이 근무하신 사무실이나 어떤 회의실 아니면 이렇게 정말 이 이미지에 나오는 듯한 어떤 딱 뭔가 고객이 상담에 집중할 수 있는 아주 이 조용한 환경. 이게 최고의 환경이죠. 그죠? 이거는 안 돼. 그러면 두 번째라도 이거죠. 예. 커피숍. 커피숍도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구석에 한가한 자리가 있고 집중할 수 있는 자리가 있거나 아니면 별실. 아니면 여러분들 가장 최악의 장소는 뭐입니까? 출입구 앞이랄지 아니면은 카운터 바로 앞자리. 예, 여기 보이는 카운터 앞자리. 이런 데 보면 이 부산하잖아요. 그 다음에 아니면 음악이 크게 나오는 음악 그 스피커 밑에. 그래서 여러분들 상담하기 전에 항상 미리 가갖고 이 치밀한 계획을 세우는 게 되게 중요해요. 항상. 최악의 장소는 이런 데죠. 어수선하고 시장판 같이는 어수선하고 뭔가 정리가 안 되고 가장 안 좋은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그 소비자의 어떤 그 장소에 사무실에 갔는데 뭐 좀 상담하려고 그러면 전화 오고 상담하려고 그러면 상사가 와서 부르고 그리고 상담 그냥 망하잖아요 이게. 그죠? 그러니까 환경이 정말 압도적으로 중요한 겁니다. 자, 가장 최고의 상담 환경은 여러분들이 100% 제어할 수 있는 환경 또는 두 번째가 뭐냐면요 고객의 집이에요. 고객의 집.
가족 방문이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면 여러분들 집에 아무나 초대합니까? 그죠?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친하지도 않은 사람, 가족이거나 아주 친한 사람 아니면 집에 잘 초대 안 하잖아요. 세일즈맨을 집에 초대한다는 건 뭘 의미하겠어요? 당신을 신뢰한다는 뜻이에요. 더 이상은, 이거 이상은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고객이 집에 방문할 수 있거나 아니면 고객이 여러분들이 있는 사무실을 찾아오게 할 수 있으면요. 상담 거의 끝나요, 거의. 실전에서는. 여러분들이 근무하시는 영업 장소에 소비자가 찾아오게. 그 이미 사람들이 무슨 마음이에요? 오면서 이미 기대감을 갖고 온단 말이죠. 안 그런가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그 자기 소비자가 자기 집으로 영업인을 초대해요. 무슨 의미예요? 당신을 믿겠다 이 뜻이에요, 이게. 이걸 끝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통제되는 환경에서 내가 할 수 있느냐. 아니면 최소한 여러분 커피 제3의 장소라 하더라도 최대한 여기서 뭔가 아늑하거나, 뭔가 고객이 집중할 수 있는 그런 환경. 이걸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은 이 환경에 영향을 받는 존재라는 걸 꼭 여러분 인지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여러분 백화점 가면 왜 시계하고 창문이 없어요? 여러분 대형 쇼핑몰이나 백화점에 가면요 유리창하고 시계가 없습니다. 왜요? 고객이 시계를 못 보게 만드는 거예요. 시간단념을 있게끔 하고 쇼핑 장소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소비를 유발하기 위해서 항상 백화점 같은 데 보시면요 유리창이 없고 시계가 없어요. 왜냐? 쇼핑장에서 모든 시간을 오래 보내면 보낼수록 소비자가 구매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만큼 환경이 중요하다는 걸 여러분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이런 어수선하고 계속 리듬이 끊기는 이런 환경은 최악이죠. 이런 경우가 있으면 피해야 돼요. 여기서는 여러분들 상담하시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한 발짝 물러나는 액션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상담 환경이 바로 두 번째였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 상담 환경에 세팅이 됐습니다. 세 번째는 뭐 다른 거 있을 것 같지만 여기에 경청. 여러분 왜 그러냐면요. 사람은요. 사람 이 경청이 되게 어려워요. 생각보다 되게 어려워요. 이 쉬운 것 같지만 굉장히 어려워요. 경청이라는 그냥 듣는 게 아니라 집중해서 듣는 걸 말하면 집중해서 듣는 거예요. 여러분도 항상 모든 의사소통에 오르면요 상대방이 내 얘기를 안 들어줄 때 문제가 벌어져요. 안 그런가요? 사람들은 항상 자기 얘기하고 싶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니면 고객들마다 막 뭔가 얘기하고 싶잖아요. 망해요. 그러면요 경청을 해줘야 돼요. 경청을. 이게 굉장히 쉬운 것 같지만 어렵습니다. 왜? 오죽하면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태어나서 말을 배우는데 3년이지만 귀가 열리는데 30년, 60년 걸린다. 그만큼 여러분 듣는 게, 이 들어주는 게, 경청이라는 건 그냥 듣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듣는 듯말은 하면 짜증나죠? 집중해서 들어주는 거, 집중해서. 완전히 그냥 집중해서. 온 힘을 다해서 들어주는 겁니다. 자,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 첫인상도 좋았던 영업인이, 그 다음에 정말 내가 집중할 수 있는 회의실에서 하는데, 그 사람이 자기 얘기 들어올 줄 알았더니, 집중을 다해서 내 얘기 들어준다면요, 술술술 자기 얘기하죠? 고객이 여러분들한테 많은 얘기를 할수록 니즈 확기가 저절로 되기 시작해요. 무슨 뜻이에요? 고객이 많은 정보를 오픈할수록 영업인의 지위가 높아지는 거예요, 이게. 그죠? 믿지 못하는 사람한테는 여러분들 자기 얘기 속내를 못 털어놓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경청 단계에서는 소비자가 자기 속내를 자꾸 털어놓게 만들어야 돼. 그렇게 해서 집중해줘야 돼. 그러면 신나서 얘기한단 말이에요, 소비자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처음 만난 사람이라 하더라도 2시간 정도를 집중해 들어줄 수 있으면요, 그 상담은 끝나요. 완전히 끝나버려요. 그러면 왜냐하면 소비자는 그 사람을 믿게 돼 있어요. 이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우리는 아는 사람을 믿는 게 아니라 나를 알아주는 사람을 믿는 거예요. 항상. 자, 다시. 우리는 내가 아는 사람을 믿는 게 아니라 나를 알아주는 사람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10년을 알고 지냈어도 별로 내가 속내를 얘기하지 않는데 처음 만났었어도 내 속내를 다 털어놓는 경우가 생긴단 말이죠. 사실 그래서 영업의 달인들은요, 경청의 달인이에요. 경청의 달인.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소비자가 자기 속내를 다 털어놨어.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럼 저는 어떻게 할까요? 이런 식이 나와요. 반문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경청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 가장 추천해주고 싶은 책이 바로 데일 카네기 인간관계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정말 이건 불후의 명저인데 영업인으로서는 반드시 읽어야 할 책이 이 책이에요. 데일 카네기 인간관계론. 정말 이 책은 1920년도가 나온 책인데 진짜 지난 100년 동안 정말 이게 가장 전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였습니다. 인간관계 최고의 바이블, 이게 딱 찍혀있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나와 있어요. 경청이 얼마나 중요한지, 인간관계, 특히 소통에 있어서 이 경청이 얼마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지 정확히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책에 대해서 꼭 한번 읽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남의 얘기를 들어주는 것, 소비자의 얘기를 들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소통의 첫 번째 단계라는 걸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첫인상, 환경, 다음엔 경청. 이게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1번, 2번, 3번만 이루어져도 여러분 영어는 끝나버립니다. 되게. 자, 다시.
첫인상 잘 줬죠. 두 번째 환경 잘 제어했죠. 세 번째 경청만 해주면 이미 끝나버려요. 소비자는 이미 사인을 하고 있어요. 마음속에서 이미 사인을 하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자, 그 다음 단계 뭐겠습니까? 전문가적인 태도예요. 전문가적인 태도는 뭘 말하겠습니까, 여러분들? 뭐 제스처 아니에요. 이거예요, 여러분. 자, 경청 단계에서 이 태도를 꼭 보여주시면 끝납니다, 여러분들. 되게 이거는 핵심이에요. 받아 적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전문가적인 태도는요, 나를 과시하는 게 아니라 소비자를 배려하는 이 전문가라는 태도는요, 내가 전문가인 척하는 태도가 아니라 소비자에게 올인되어 있는 태도예요, 이게. 누구를 위한 전문가입니까? 소비자를 위한 전문가죠. 아니, 잘난 척하면 뭐예요? 소비자, 그래, 너 잘났어. 나 그런 거 안 해. 소용없단 말이죠. 소비자를 위한 전문가인 태도. 뭡니까? 바로 경청할 때 반드시 노트를 필기를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반대 입장 내보세요. 내가 어느 날 누군가 찾아왔고, 이미지가 좋아. 내 얘기를 막 내가 뭔가 새로운 얘기 해주는데 다 받아 적고 있어. 그럼 집중이 안 해요. 집중하죠. 안 할 얘기도 하기 시작해요, 여러분요. 사람들은요. 그런 얘기가 털면 털수록 여러분들이 우위에 서기 시작해요. 쫙 이렇게. 상담이 저절로 이루어져요. 최고의 전문가적인 태도는요, 항상 메모장을 준비해갖고 소비자가 얘기할 때 받아 적는 태도예요. 거기에 모든 실마리가 나와 있어요. 거기에 구매의 모든 열쇠가 다 나와 있단 말이죠. 이 메모하는 습관이 최고의 전문가적인 태도입니다. 아셨죠? 요것이 바로 네 번째가 등장하는 것이죠. 경청이 나오면 다음 단계는, 자, 들어줄 때, 여러분, 들어줄 때도 아이 컨택 하면서 딱 집중해서 이렇게 들어줘야 되죠? 자, 주의 산만하고 그 사람 얘기하는데 딴짓하고 휴대폰 보고 끝난단 말이에요, 이게. 그죠? 여러분들이 아무리 바쁘다 하더라도. 소비자는 그럼 용납을 못해요. 그러니까 경청할 때는 정말 최고의 전문가적인 태도를 딱 집중해갖고 그 사람이 듣는 얘기를 하나하나 받아 적는 이게 최고의 전문가적인 태도입니다. 이걸로 하면 거의 진짜 결판이 나죠. 그 다음 단계에 등장하는 것이 이제 드디어 나온 게 세련된 화법이죠. 세련된 화법. 자, 세련된 화법은 뭡니까? 유창한 말 아니에요. 그거 아닙니다. 무엇일까요? 자, 세련된 화법은 그런 것이 이게 아니에요. 이거예요, 여러분.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영화에 출연한다면 대본이 있어요, 없어요? 있겠죠. 내가 단역으로 출연해도 대본이 있습니다. 광고 CF에 출연합니다. 대본이 있어요, 없어요? 반드시 있습니다. 비즈니스적인 소통은요, 항상 대본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스크립트 있습니까? 스크립트 없으신 분 굉장히 많아요. 이 소통으로 먹고 사시는 분들이 대본이 없다는 거는요, 그럼 다시 말하면 내가 고객들한테 무슨 말을 할지 주제가 정해져 있지 않다는 뜻이에요. 이 스크립트 작성법은 제가 다음 강의나 다다음 강의 이제 초회 면담에서 본격적으로 다뤄드리겠습니다. 스크립트로 작성법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보험 세일즈를 한다면 최소한 종신보험 스크립트, 건강보험 스크립트, 저축성보험 스크립트, 연금보험 스크립트 4개 정도는 최소 갖고 있어야 돼요. 안 그런 거에 니즈가 틀리니까 다시 종신보험 스크립트, 사망보험 스크립트, 연금보험 스크립트, 저축성보험 또는 건강보험 스크립트 이게 딱 구비가 돼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내가 하려는 주제가 명확해진단 말이죠. 내가 말하려는 주제가 명확하면 고객의 거절도 일정해져요. 그럼 거절 처리가 쉬워진단 말이죠. 돌발 사태가 줄기 시작해요. 자,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지금 특강 하셨으니까 강의한 게 있어요, 없어요? 저도 지금 강의가 있잖아요. 그죠? 저도 여러분들한테 지금 그냥 제가 하는 게 아니라 강의안을 가지고 한다는 꼭 명심하셔야 돼요. 제가 만약에 말을 못해서 주제를 몰라서 이 강의안을 하겠습니까? 저는 이 강의 없어 그냥 이것만 있어도 2-3시간 떠들 수 있어요. 죽을. 그러면 이게 소통 효과 쫙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저 역시도 지금 이 유튜브 특강을 위해서 따로 지금 강의, 제가 이게 그 실전 강의 아니라 따로 강의를 만드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 틀리더라고 보니까. 유튜브용 강의를 따로 만든 글씨도 큼직한, 왜? 실전 강의하면도 여러분들 지금 유튜브에도 화면을 작게 보고 있기 때문에 스마트폰으로 제가 보시잖아요. 그럼 조그만 화면에서 글씨를 좀 큼직큼직하게 한 거예요, 이게. 실전 강의는 이렇지가 않아요, 제가 하는 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 강의를 따로 만든 거란 말이죠. 자, 여러분들 스크립트가 있으십니까? 스크립트를 만드셔야 돼요. 세련된 화법은 뭐 말빨이나 이런 게 아니라 얼마큼 준비되어 있는가, 내가 말하려는 주제, 고객들한테 전달하려는 주제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미 정리가 되어 있는가,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세련된 화법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해야 되는 게 뭡니까? 롤플레이, RP, 조인트워크 핵심이에요, 여러분들. 이거 안 하시죠? 그러니까 이거 안 하니까 화법이 개선이 안 되는 거예요. 최소한 여러분 아시겠지만 옛날에 캠코더로 촬영을 했는데요. 지금 이제 스마트폰 같은 경우도 다 촬영이 되니까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동료들하고 RP를 하셔야 돼요. RP를. 그래서 내가 소비자 입장, 내가 전문가 입장, 판매자 입장 이거 계속 이걸 하셔야 돼요. 스크립트에 의거해갖고 RP를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하시지 않으면 화법 개선이 안 돼요. 말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수십 년 동안 몸에 배어있는 습관이기 때문에 이게 하루아침에 변경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장 최악이 뭡니까? 최악은 중구난방이고 횡설수설하는 거예요. 막 논점이 흐려지고 결국은 나는 고객들한테 이 얘기하려고 하는데 결국은 배가 산으로 가고 엉뚱한 얘기 하고 오는 이런 경우가 왕왕 벌어진단 말이죠. 스크립트가 없으면 이런 일이 벌어져요. 항상 그렇기 때문에 스크립트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 스크립트는 계속 갈고 닦아야 돼. 계속. 자기만의 뭔가 작품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스크립트를 RP를 통해서 끊임없이 다듬으셔야 되는 것이고 현장과 동일한 훈련을 계속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RP가 안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최소한 보이스 레코더랑 휴대폰이 있잖아. 이걸로 녹음하셔갖고 들으셔야 돼요. 고객한테 무슨 말을 하는지. 상담이 끝나면 여러분들이 무슨 얘기했는지 기억이 안 나요. 이게. 안 그런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도 예전에 영업할 때 항상 보이스 레코더를 갖고 녹음을 했어요. 내가 고객들한테 무슨 얘기했지? 아 이거 실수였구나. 그때 이 고객이 얘기한 게 이거였구나. 항상 그래서 영업의 특히 초기 단계에서는요. RP 하시면서 끊임없이 제 말하는 걸 녹음하거나 아니면 상담하는 모습들. 여러분들 이런 것도 많아요. 보면은 이 녹음을 하거나 이렇게 보면요. 내가 쓸데없는 버릇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의외로. 막 눈을 갑자기 깜짝깜짝인다든지 쓸데없는 잡버릇이 있거나 심지어 어떤 분은 잘 집중하고 손가락 을 들어 이러고. 이게 굉장히 안 좋은 태도죠. 그죠? 어느 영업인은요. 자기가 뭔가 집중하고 있으면 자기도 모르게 이러고 있어요. 전문가답습니까? 아니란 말이죠. 그죠? 저도 있었어요. 막 이런 거. 막 눈을 이렇게 깜짝깜짝했는데 자꾸 이렇게 집중 못하는 틱 같은 게 있으신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컨트롤 하시려면 RP를 해봐야 돼. 내가 무슨 말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말하는 게 어떻게 전달되는가. 또 내가 어떻게 뭘 하느냐가 중요해. 어떻게 보여지는가가 핵심이라는 거. 항상 소비자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조인톡을 할 수 있으면 최고입니다. 보통 동행이라고 표현하는 게 뭐냐면 선배 영업인, 고참 영업인, 잘하는 사람도 쫓아가서 보는 거예요. 현장에서. 이 조인톡. 그래서 제가 1대1 코칭할 때 가장 핵심이 뭐냐면 진짜 조인톡을 해주는 거예요. 실제. 제가 어제도 한번 어느 영업인이 요청해놓고 제가 실제 안양에 가서 실제 조인톡을 진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한번 보여주는 거예요. 실전에서 똑같이. 예. 이게 가장 최고의 교육 방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세련된 화법을 갖추고 싶으면요. 첫 번째 스크립트, 두 번째 RP, 그 다음에 조인톡 이렇게 해주게 되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개선돼요. 아주 빠른 속도로 개선돼요. 화법은. 예, 이걸 꼭 알고 계세요. 자, 네 번째가 바로 세련된 화법이라는 거. 자, 다음 단계는 뭘까요? 아니네요. 이제 자 전문가적인 태도, 이 메모하는 거라고 그랬죠. 그 다음 세련된 화법이 다섯 번째. 그 다음이 잘 정리된 상담 자료예요. 상담 자료라는 거는 보통 많은 분들이 막 자료 준비하시고 그러는데 이 첫인상 강의에 나왔죠. 사람들은 초도효과 때문에 생각보다 자료를 잘 안 본다고. 자료를 왕창 만들어서 고객을 주면요. 고객이 생각에 빠져요. 그죠? 보지도 않으면서. 가장 최악은 뭡니까? 어설프게 니즈 환기 시켜놓고 네. 가장 최악은 어설프게 니즈 환기 시켜놓고 난 다음에 자료 주고 사라지는 거예요. 고객님 제가 이렇게 많이 준비했으니까 잘해 보십시오. 그럼 고객은 옳다구나 하고 거절 처리하죠. 그죠? 옳다구나 하고 거절 처리한단 말이에요. 왜? 그래 내가 자료 검토하고 연락 줄게. 이렇게 된단 말이죠. 자료를 보여주되 주는 거 아니에요. 항상 핵심은요. 물론 영업의 특성에 따라 자료를 줘야 되는 경우는 있겠지만 대개의 경우 자료라는 것은 왜 필요한 거냐?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료는 나의 확신을 강화시키고 내가 이제 주장한 근거에 대한 팩트를 보여주는 거예요. 신문 자료나 아니면 어떤 공신력 있는 자료를 통해서 내가 주장한 거에 대한 팩트를 보여주는 거니까 보완을 해주는 거란 말이죠. 자료로 승부내시면 크게 망해요. 물론 자료로 승부해야 되는 특수한 영업들이 있습니다. 법인 영업에 이런 것들 자료의 질이 되게 중요하긴 하겠죠. 근데 그것도 간결하고 핵심을 요약해가지고서 절대 길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하는 영업일수록 제안서는요 굉장히 양이 작아요. 의외로. 저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예전에 재무 리포트나 상담회면요 무조건 3장이었어요. 원인, 그러니까 서론, 본론, 결론이었어요. 무조건. 첫 번째는 문제점,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파급 효과, 그 마지막에 뭐 솔루션, 뭐 이런 형식으로 해갖고 무조건 3장이나 5장이나 압축했어요. 항상 여러분들 그 제안서 못 만드시는 분들이 장하게 길게 만들어요. 제안서 2-3개. 이란 A안, B안, C안. 그건 뭐예요? 생각하라고 주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게 망하는 거예요. 하나만 가지고는 항상 클로징 하시려면요 그러니까 최고의 제안서를 제안하려면 그 사람의 상황을 완벽하게 이해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경청해야 되고 받아줬고 정말 그 사람 입장에서 최고의 제안서 하나 딱 가져가는 게 최고의 클로징 파워라는 것이죠. 이게 안 되니까 고객이 100만 원 할지 50만 원 할지 30만 원 할지 구분이 안 되고 확신을 못 하니까 3개 제안서 가져간단 말이죠. 그럼 무슨 일 벌어집니까? 고객은 옳다구나 하고 그럼 제가 고민해보고 연락드리겠습니다. 다시 연락 안 와요. 그죠? 이렇게 벌어지는 거예요. 자료가 필요한 건 뭐냐? 나의 확신을 강화시키는 자료를 만들면서 이게 정말 이 고객한테 필요하겠구나. 나의 확신을 극대화시킨단 말이죠. 자, 제가 하나 자료가 어느 정도에 도달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걸 어느 부산에서 보험 세일즈 하신 분이 저한테 보내드린 거예요.
자기가 여러분 이게 회사 브로셔가 아니라 개인이 만든 브로셔예요. 개인이 보험 영업하시는 분인데 자기가 만든 겁니다. 자기가 이거 고급 용지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서 금융정보단 자기 개인사 뭐 사진도 있고요, 개인사도 있고 쭉 해갖고 맨 뒤에 자기 이름하고 딱 해갖고 제가 물어봤어요. 이거 보십시오. 딱 번호 찍혀있죠. 넘버 99. 현재 99회차. 이거 한 번 만드는데 얼마 듭니까? 그러니까 200만 원 들여갖고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자료, 이 브로셔 만드는데 개인 브로셔예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 만나본 영업의 신급들, 정말 대단하신 분들은요, 다 이렇게 해요. 회사 자료도 물론 있겠지만 자기 자료를 만들어요. 그러니 얼마나 자신감이 넘치겠어요. 여러분들,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영업하시는 분 흔합니까? 200만 원 들여갖고 소비자료에서 자기 개인 브로셔 만드는 분이 있냐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요, 클로징들하고 100% 그냥 이분은 여러분 어마어마하게 버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내가 돈을 못 버니까 못 만듭니다. 천만의 말씀.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버는 거예요, 항상. 이러고 하시면, 저는 돈이 없어서 못해요. 여러분, 투자 안 하는 사람은 사업가가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도 혹시 만약에, 보험 세일즈 하신다, 믹스 하실 때 보증금 월세 내시나요? 여러분들이 편의점이나 치킨집 이런 거 할 때 맨입에 해당됩니까? 안 됩니다. 길바닥에 노점을 한다 하더라도 구루마는 내가 사야 돼. 리어카에다 뭐에다 갖고 여러분 길바닥에 솜사탕을 장사를 하고 싶어도 저도 500만 원을 투자해야 돼요. 기계에다 뭐다 구루마에다. 그죠? 그러니까 이런 투자가 없이 여러분들이 사업적인 성과를 낸다. 하이퍼포머 된다고 불가능한 거예요. 투자가 항상 원칙이 선결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러한 자료를 만들 정도의 에너지가 있고 고객에 대한 배려심이 있다면 여러분들 업대 연봉이 안 되면 이상한 거예요. 자료는 이 정도 수준에 도달하는 것이 거의 최고의 상황이에요. 이 정도는 돼요. 저도 있어요. 제가 한번 다음 시간은 제가 옛날에 실전 영화에 썼던 자료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는 갖춰주는 것이 진짜 자료다운 자료인 것이고 이랬을 때 고객들은 감동이 극대화되죠. 야, 이 사람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왜? 이런 거 들고 나타나본 사람이 없으니까. 심지어 여러분들 명함조차도 명함이 하나신 분은 제가 봤을 때 결격사예요. 명함도 최소한 3개 있어야 됩니다. 나이 드신 사장들을 위해서 한자 명함, 그 다음에 젊은이를 위한 이 패셔너블한 명함, 세 번째 내가 혹시 만약 비가 오거나 심지어 저는 옛날에 사우나에서도 명함도 플라스틱 명함도 있었어요. 플라스틱 명함까지, 방수 명함. 그럼 명함 하나 하는데 3만원, 5만원, 2만원이 합니다. 왜 명함이 하나입니까? 내 브랜드인데, 그죠? 명함도 최소한 3개 정도를 해주셔야 돼요. 명함도 브랜딩이기 때문에.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사람의 능력을 극대화시키는 건 오래 걸리지만요, 명함 하나 파는 거 이런 것들은 순식간에 된단 말이죠. 그죠? 이런 자료도 꼭 이렇게 좋은 용지 안 쓰고 A4지 정도만 해도 정갈하게 만드는 것만이라도 대단한 것이죠. 그런데 그런 분들이 흔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하는 분이 흔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죠? 잘 정리된 자료는 이런 정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료는 사실은 소비자를 위한 거라기보다는 나의 확신을 강화시키고 나의 주장에 대해 뒷받침한 근거를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이죠. 자, 이제 상담자료까지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이 고객사항이에요. 여러분들 고객사항이 우선일 것 같아서 천만의 말씀 아닙니다. 왜? 여긴 지금 계약 단계가 아니라 니즈 환계 단계예요. 니즈 환계를 안정히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고객들이 이제는 조금 이렇게 해주세요 하면서 팩트 필링 파인딩 다음 단계가 넘어가는데 그때서야 비로소 고객의 상황이 드러나겠죠. 그죠? 이건 지금은 왜냐면 니즈 환기라는 건 고객 상황하고 별 관련이 없어요. 사람은 마음에 들면 필요 없는 물건도 산다는 걸 꼭 인식하셔야 돼요. 그리고 다시 말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일단 세일즈맨이 정확한 방문 목적, 여러분들이 그냥 밥 먹으러 갔다가 뭐 상품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 고객한테 방문 목적, 난 당신한테 세일즈 목적을 가지고 찾아갑니다. 고객이 오세요. 만납시다. 그건 이미 마음의 준비를 하고 갖추고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세일즈맨이 와봐야 절대 안 돼. 그럼 이 거절을 해버려요. 딱. 아예 안 돼요. 저는 관심 없습니다. 연락 주지 마세요. 아예 이 사람이 가입할 의사가 제로인 경우에는요, 니즈가 없는 경우에는 아예 만나지지가 않아요. 특징이 여러분들이 돌입방문, 돌방 그냥 무단으로 무자비로 막 이렇게 가지 않는 한은. 예. 그렇기 때문에 고객의 상황은 생각보다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고객 상황 다 따지다 한번 계약할 사람이 없어요. 왜? 자, 여러분들 만약에 세일즈 하실 때 아니면 금융 세일즈나 뭐 하실 때 고객 상황 다 따지면 가입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닌가요? 그냥 오히려 무시하셔야 돼요. 이게 되게 중요한 것인데 마지막입니다. 차라리 무시하세요. 왜? 상담에 응하는 것 자체가 상황 전환이 됐다는 뜻이에요. 이미 세일즈맨을 만난다는 것 자체가 그래요. 당신 말이 납득이 간다면, 당신 말이 괜찮다면, 당신이 나한테 제안한 제품이 괜찮다면 나는 어느 정도 살 의향이 있습니다 하는 걸 이미 알려줬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약속이 잡히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장소에 찾아왔거나 아니면 그들이 고객들이 자기 집으로 초청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상황이 이미 된 거예요. 이미 상담에 응하는 자체가 상황 전환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또 니즈 환기는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객의 상황과 크게 연동되지가 않아요.
즉 영업자의 확신과 계획 전략에 따라 되는 것이죠. 세일즈맨이 뭡니까? 살 사람한테 사게 하는 게 아니고 편의점에서 판다고 그랬죠. 안 살 사람을 사게 하는 게 여러분들의 역할 아닙니까? 나중에 살 사람을 지금 사게 만드는 게 여러분 역할 아니에요? 싼 거 살 것을 세게 사게, 비싼 거 사게 만드는 게 여러분 역할 아닌가요? 그렇기 때문에 니즈 관계는 특수한 경우, 아주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객의 상황과 크게 연동되지가 않아요. 영업자의 확신과 계획 전략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이죠. 심지어 저는요, 빚내서 사 사람들이 아닌가요, 여러분? 이 카드 긁는 거 빚이죠, 빚. 사람들은 필요성만 인지하고 니즈만 발동되면요, 빚내서도 물건을 산다는 걸 꼭 이해하셔야 돼요. 빚내서라도 보험 가입합니다, 진짜로. 예. 빚내서 해요. 그렇기 때문에 상황은 생각보다 이게 별로 연동이 안 돼요, 이게. 여러분 이런 경우 많지 않나요? 어머님이 보험 영업하는데 다른 사람한테 보험 가입하는 거 저희 실제 만났어요. 어머님이 보험하는데 나한테 가입한단 말이지. 어머니랑 사이가 뭐 안 좋았던 여러 가지 뭐 이유겠죠. 저는 그런 경우가 많았어요. 보험 영업할 때 이모가 보험 영업하는데 나한테 가입해요. 왜? 이모가 자기 사는 다 하는 거에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가족한테 좀 그런 거 하기 싫다고, 이런 분들이 많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고객 사항은 오히려 저 맨 밑에 있습니다. 그리고 딱 보세요. 고객의 사항을 너무 의식하면 섣부른 예단을 해요. 특징이. 그래서 무시하게 나요. 자, 섣부른 예단 뭐예요? 아, 이 사람 안 할 거야. 그죠? 만나지도 않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이 이런 상황일 거니까 만나지도 않고서 자세한 얘기도 안 들어보고서 아, 이 사람 이런 경우에는 아마 안 했어. 안 찾아가. 계약이 안 나오는 거예요. 반대로 이 사람 무조건 하겠지. 이 양반 무조건 할 거야. 근데 가보니까 안 해.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멘탈이 여러분들 상하고 이 심리적인 이 에너지가 낭비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오히려 고객 사항을 무시하는 게 좋은 거예요. 차라리. 고객 사항을 너무 알면요, 예단하게 돼 인간은 항상.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 요소라는 것이죠. 재미있게도 영업 잘 하시는 분들이 있죠. 이런 분들은 무자비성이 되게 높아요. 고객 사항 아예 무시하는 분은 많아요. 아예 듣지도 않고 고객 거절도 진짜 많습니다. 각 여러분들 보험회사나 자동차 회사나 그런 최고 영업인들이죠. 그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대뽀가 안 해. 무대뽀 오히려 고객 사항 인지 안 해. 듣지도 않고 거절당해서 또 찾아가요. 철면피. 그래서 의외로 여러분들 이 세일즈 업계 최고봉들은요, 철면피 되게 많아요. 철면피하고 잘 안 들어 남의 얘기 오히려 이런 거. 물론 핵심적인 내용은 듣지만 그러나 이런 쓸데없는 거절 이런 거 있죠. 고객들이 막 걱정, 섣부로 이거 해서 어떻게 해요? 저 회사에서 그만두면 어떻게 해요? 저 이거 납입 못하면 어떻게 해요? 이런 것들을 무시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하이 퍼포먼스로 심리 테스트 해보면 무자비성이 굉장히 세요. 무자비성이. 비즈니스적인 요소만 정확하게 냉철하게 판단하고 이런 세일즈적인 전략들이 정말 철저하게 세운 분들이 결국 하이 퍼포먼하는 것이죠. 어떤 분들이 원래 영업이 잘 안 되냐면 고객상이 너무 민감한 거. 점장님, 국장님, 이 고객 안 할 것 같아. 이런 상황인데요. 근데 가보면 아니거든, 특징이. 만나면 또 아닌 경우가 훨씬 많아요. 왜? 사람은 아침, 저녁으로 기분이 바뀌고 한 달 만에 상황이 바뀌는 경우가 항상 왕왕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영업인들이 오히려 안 되냐면요, 둔감하신 분들은 오히려 잘 돼요. 너무 예민하신 분들이 오히려 안 된단 말이죠. 너무 고객을 배려하는 거예요, 지나치게. 이 배려가 아니라 자기 서로 안 되는 거죠. 그죠? 좋은 물건 구매하면 세일즈맨도 좋고 고객도 좋은 것인데.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자, 고객의 상황은 오히려 둔감한 것이 여러분 영업에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7가지 요소에서 가장 낮은 단계에 속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이해되시죠, 여러분들? 자, 정리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력적인 첫인상 구축하시고 상담 환경 제어가 되고 경청만 해주셔도 이미 계약은 끝나요. 1, 2, 3만 돼도 엄지척이에요, 엄지척. 예, 홍진영처럼 진짜로요. 근데 이게 되면요, 여기까지 다 이루어져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7가지를 다 마스터가 되면요, 더 이상 배울 게 없어요. 이미 니즈 단계에서 이미 계약은 사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클로징이 안 들어가게 됩니다. 소비자 얘기해요. 저 이런 거 해주세요. 요청을 하게 돼 있어요. 특징이.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매력적인 첫인상과 상담 환경, 그 다음에 영업인의 경청, 요 3가지만 1, 2, 3만 핵심을 여러분들이 빨리 습득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스터 하세요. 그 다음에 전문가적인 태도와 이건 메모하는 거니까 어렵지 않다고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세련대화법은 좀 시간이 걸립니다. RP 하시고 조인트 하시고 스크립트 장소법은 다음번 시간에 어떻게 하는지 표준 스크립트라는 게 있습니다. 양식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잘 정제된 상담 자료, 이것은 나의 확신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거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마지막이 고객의 상황이다. 왜? 고객의 상황은 제일 나중에 드러나기 때문에 또 그렇습니다. 그죠? 만나기 전에 모른단 말이에요. 자세한 얘기 듣기 전까지는. 그렇기 때문에 요것이 이렇게 이 니즈 관계의 주요 요소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한번 영업 점검해보세요. 내가 어디에 약점이 있나. 정리해드렸죠? 나는 지금 첫인상 구축하고 있는가? 나는 상담할 때 항상 환경을 잘 유유적절하게 배치하고 있는가? 잘 셀렉션하고 있는가? 나는 경청하는 태도를 갖고 있는가? 나는 전문가적인 태도를 갖고 있는가? 세련된 학부를 구사하고 있는가?
잘 정리된 상담 자료를 내가 세팅하고 있는가, 그 다음에 고객의 상황에 대해서 냉정하게 잘 인지하고 있는가, 이것이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니즈에 대한 요소를 다 체크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들의 강점과 약점이 이제 드러났겠죠. 자,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수련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시간에서는 이제는 이제 니즈항의 요소를 다 여러분 이루었기 때문에 이제는 니즈항의 본편, 요게 다음 강의에서 그걸 해드리겠고, 그 다음 스크립트 작성법이랄지 오늘 못다한 내용에 대해서 해서 이제 이 3단, 여러분 1단계가 프로스펙팅, 두 번째가 전화 접근 또는 어프로치, 세 번째가 이제 니즈 암기, 이 초회 면담의 핵심이 니즈 암기죠. 이 초회 면담은 다음 시간에 끝내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쭉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여러분들의 구독과 항상 또 좋아요 버튼이 저에게 힘이 됩니다. 여러분 항상 부탁드리고, 아직은 뭐 광고 날 생각은 없는데, 뭐 광고는 뭐 아직 자, 우리 구독자 수가 10만 명 넘어가면 그때쯤 한번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이 이렇게 제 강의를 통해서 많이 힘을 받으시고 또 실적이 개선됐다는 그런 댓글 달아주실 때마다 굉장히 제가 힘이 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여러분들의 영업적 성과가 저에 대한 또 에너지이자 기쁨입니다. 파이팅 하시고, 또 여러분 감기 조심하시고 1월달 영업 파이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